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클럽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명의들의 벗기 월요일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시장이 연일 좀 빠져서 많이 걱정들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24일이었죠. 24일 날 외국인들이 폭탄 매도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요. 그때 이제 들었던 얘기가 외국인 수급이 매수세로 대량 매수세로 다시 돌아서지 않는다면 시장 흐름이 좀 부정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좀 큰 하락이 좀 예상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반등이 좀 나왔죠. 양시장 모두 양봉 그리고 플러스 전환이 됐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좀 크게 오늘도 현 선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조금 건전하고 이제 건전한 어떤 그런 반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 어떤 반등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복귀 들어가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은 2,000선 회복했습니다. 0.78% 상승해서 2,002포인트로 이제 마감했는데요. 기술적인 흐름 일단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기 큰 양봉 뜨면서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이제 붕괴를 시켰었죠.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수급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이 돌아서기 위한 어떤 수급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그대로 일주일 동안 계속 좀 밀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낙폭이 굉장히 컸고 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미국에서도 확산되는 그런 흐름들,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경기 부진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일단은 여기까지 좀 밀렸는데요. 오늘 다행히 이제 반등 흐름은 나왔습니다. 반등 흐름은 나왔지만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수급 짚어드리겠지만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 대량으로 좀 매도 흐름을 보였다는 거. 2월달 누적으로 보더라도 큰 규모가 지금 누적돼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이고요. 오늘 반등이 좀 건전하지 않다.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오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기관 수급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2.7% 상승하면서 62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외국인의 어떤 수급 측면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어떤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강한 어떤 흐름으로 마감이 됐지만요. 여전히 이제 이 추세적으로 완전히 되돌려지는 그런 상승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은 주의가 아직은 좀 필요한 구간이고요.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확실하게 코스피 시장에서도 돌아서는 어떤 흐름,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지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오늘은 좀 반등에 성공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이 이제 지난주 이제 나스닥 다우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연일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 장중에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두 번째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점증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이제 지금 굉장히 급락했던 그런 패턴이 나왔던 어떤 이유로는 코로나 사태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지금 민주당 쪽에 기술주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규제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이제 상당히 강세를 띈다는 부분도 시장에서 좀 크게 우려하는 부분인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으로 미국 시장은 현재 10년의 어떤 강세장을 이제 이뤄왔던 그런 어떤 명분들이 다소 좀 희석될 수 있는,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결국은 지금 기존의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사태보다는 글로벌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줄지를 않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게 오늘 결정적으로 중국 PMI 지수가 역대 최저치로 나온 게 결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진된 지표들이 추후 지금 1분기가 아니라 2분기까지 열릴 수 있다는 부분까지 조금 열어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미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 날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연준 의장이 긴급 성명을 내면서 필요한 어떤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금리 인하 등 스탠스를 좀 취하면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플러스로 좀 반전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이제 오늘 국내 증시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준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다우 지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급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약세 마감입니다. 1.39% 마감됐었고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급격하게 이제 밀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인덱스 펀드라든지 그리고 레버리지성 물량들이 이제 투매 형식으로 반대 매매성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좀 낙폭을 일주일간 좀 보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오늘은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지난 일주일간에 이제 계속된 어떤 하락을 조금 되돌릴 수 있는 기술적 반등 흐름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직 추세가 완전 되돌렸다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다. 그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하고요.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이제 제조업 구매자 이제 지수 2월달 지수가 이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3%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 증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비롯해가지고 증시에 대한 어떤 부양책들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게 다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1분기 경기에 직격탄을 이제 줬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지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증시에 오롯이 반영이 되는 게 일단은 좋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반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받쳐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어떤 기류로 바뀌게 된다면 상당히 좀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환율과 이제 금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글로벌 지표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상당히 좀 빠졌습니다. 오늘 20원 정도 이제 밀리면서 증시에 이제 상승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 8월이죠. 고점대를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밀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이 부분은 일단은 긍정적인 단기적인 요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제 지금 글로벌 이제 자산들이 안전 자산을 선호하면서 이 달러 자산 대표적인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에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1.1%까지 지금 이제 10년물 금리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기술적인 반등이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초는 일단은 좋은 흐름이 좀 예상되지만 큰 어떤 이제 흐름 자체에서는 아직은 좀 불안한 어떤 모습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쪽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오늘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대량의 매도세가 이제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800억 규모의 이제 순매도를 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5,100억 규모 이제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1,200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을 좀 올려줬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여전히 순매도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물량들을 대부분 이제 개인 주체가 이제 받아내고 있다는 게 일단은 좀 부정적인 기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최근에 어떤 수급의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800억을 순매도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게 유지된다면 이 시장의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매도 수급의 크기가 오늘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오늘 뭐 시장이 반등했든 양봉으로 떴든 뭐 플러스로 마감됐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 흐름 자체를 외국인들은 하방으로 지금 완전히 밀어붙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좀 흐름상 좋지 않은 거로 보여지고요. 그 수급들을 대부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고 판단을 해야지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를 들어가고 이제 안심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좋은 어떤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 투매 형식이라든지 이 극단의 어떤 하락 크래쉬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용 잔고가 지금 10조를 넘는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제 물타기성 물량들이 계속 이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유지되는 한은 아직 바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한번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보시면 2,300억, 1,800억 규모의 이제 순매도가 들어왔던 이제 나갔던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코스닥 쪽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양호한 어떤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 이틀의 수급으로 단정지어서 이제 바닥을 논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보시면 2월 달 들어서 2월 달 들어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2조 5천억 정도 지금 누적돼서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물 쪽에서 지금 코스피는 개인들이 5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 2월 달 수급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조 원 정도를 이제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선물 쪽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2조 5천억 정도를 이제 순매도를 했는데요. 2월 달 수급 자체가 이제 굉장히 누적적으로 좀 부정적인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흐름상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종목 섹터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강세 흐름을 좀 보였고요. 오늘 1,500 종목 이상이 이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뚜렷한 어떤 반등 흐름이었고요. 일단 특징적인 종목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수혜주들이 오늘도 좀 여전히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시젠이라는 기업이 오랜 기간 굉장히 좀 소외됐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진단 시약 수요 증가에 따른 어떤 기대감으로 강세를 좀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대량 거래 터지면서 10% 정도 이제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진단 쪽에 대한 어떤 기업들은 실질적인 어떤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소형주가 아니라 그래도 중형주 단에 조금 우량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노믹트리라는 종목도 오늘 9%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이 진단 수요에 대한 어떤 강세 수혜를 좀 받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런 어떤 종목들이 일단은 이런 어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흐름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마스크주, 이 진단 쪽, 치료제 쪽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단발성으로 좀 내는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미팜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임상을 통해서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어떤 뉴스 공시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지난주 점 상한가를 비롯해 가지고 여전히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6% 넘는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좀 큰 수준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이제 가시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큰 변동성 그리고 큰 거래 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이제 매매 한 축을 좀 이루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큰 어떤 주도 섹터 흐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반등 장세에서 뭐가 가장 이제 세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결국 이제 낙폭과대죠. 그러니까 낙폭이 최근에 이제 과대했던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였던 IT 쪽의 대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에서 강한 어떤 흐름이 좀 나와졌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다른 중형주 단의 IT 종목보다는 약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집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오늘 1.4% 상승해서 55,000원 정도 이제 종가 마감됐고요.
지금은 이 종목별 그리고 지수적인 측면에서 예측을 하는 영역을 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글로벌적으로 진정된 것도 아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2월 달 그리고 3월 달도 지금 우리가 체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어떤 소비, 생산 활동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꺾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찌됐든 증시는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걸 단기적으로 세게 받든 줄줄 흘러내리는 식으로 시장이 반영하든 어쨌든 반영을 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삼성전자도 여기서 지식이 나와서 다시 갈 거다 이런 예측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대응의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지만 이 흐름 자체가 계속 이제 추세적인 반전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예상의 구간을 좀 지났다 이렇게 좀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도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4.7%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이뤄졌는데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시장이 정말 바닥을 형성했을 때, 여러분 바닥을 형성했을 때 어떤 종목군들을 어떤 섹터군들을 잡아야 될까를 이제 고민할 때는요. 기존에 이제 정배열 흐름을 타면서 꺾였던 쪽, 이제 이런 어떤 반도체라든지 또 이제 이따가 또 전기차 뭐 이런 쪽이 제가 볼 때는 바닥 시에 잡아야 될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바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 바닥 확인이 된다면 이런 종목군들을 잡는 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데 유리할 거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IT 업종이 오늘 강한 어떤 반등 흐름을 좀 이뤄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전기차 업종인데요. 대표적인 어떤 전기차 종목 삼성 SDI입니다. 역시나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이 유럽 쪽에 판매 증가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인 전기차 어떤 트렌드가 본격 가동되면서 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그 상승세가 이 글로벌 약세 흐름 속에서 좀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전기차 섹터 자체가 향후 이제 성장 섹터지 않습니까?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어떤 업종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뭐 결국은 가게 될 텐데 이 시장에 큰 어떤 그 약세 흐름이 나타난다면 당분간 뭐 세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여기서 완전히 반전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향후 바닥을 형성하게 되면 다시 가게 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I도 일단은 오늘은 뭐 긍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이제 오늘 변동성이 컸습니다. 밑으로 이제 마이너스까지도 갔고 위로 이제 4.6%까지도 상승했는데요. 뭐 결국은 시장의 또 주도 업종이면서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할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뭐 더 상승 흐름을 타게 될 걸로 보지만 일단 시장의 어떤 약세 흐름 자체가 불안정성 자체가 일단은 지배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당분간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역시나 이제 뭐 예측의 영역보다는 뭐 향후 지수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오늘 뭐 국내 증시, 해외 증시, 수급 그리고 이제 뭐 업종별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이 장세 자체가 아직은 뭐 안정됐다 그리고 바닥을 완전히 형성시켰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 상승 흐름을 제가 아까 이제 딱 표현한 게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됐다고 확인하려면 결국은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매수세로 이제 다시 전환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제 시장에서 각국의 지금 여러 가지 통화 완화 정책, 금리 인하 정책이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증시의 어떤 수급을 변화시킬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바닥을 형성했다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완벽하게 안정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미국 시장이
항상 걸리는 어떤 증시였습니다. 국내 시장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회복되는 구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큰 어떤 하방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흐름을 보면 지난 10년간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이제 뒤에 보시면 나스닥 이제 주간 차트 흐름인데요. 보시면 이제 정말 이제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이제 표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여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2011년도 8월에 미국 신용 위기, 신용 등급 강등, 유럽 이제 금융 위기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때 하방 크러시가 좀 발생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방 크러시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마다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2018년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도 큰 하락을 한번 보였죠, 또. 그러니까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 3번의 좀 큰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때 다 지지를 받고 다시 추세 회귀 복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에서도 많은 이제 인덱스 펀드 비롯해가지고 레버리지성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무조건 떨어지면 다시 받으면 올라간다. 이게 이제 인식이 컸죠. 특히나 이제 기술주가 끝없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기술주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10년의 강세장을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지금 주는 거고요. 결국은 제가 볼 땐 미국 증시가 이렇게 크게 폭락하는 게 코로나 사태가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트리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하락도 지지받으면서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혹여라도 이게 블랙스완,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확률 0.001% 같은 그런 확률들이 블랙스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태들이 5년, 6년에 한 번씩은 발생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밑으로 밀려가지고 10년 만에 강세장을 종료시키는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면 정말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는 게 지금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2개 분기 이상의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야기할 가능성까지 분명히 있거든요. 현재 지표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방 압력의 명분으로 작용한다면 상당히 좀 리스크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이 뭐 나스닥이 어디 선에서 지지를 받을 거다. 국내 코스피, 코스닥이 뭐 2000선, 1800선, 뭐 600선을 지지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예측이나 전망에 대한 영역보다는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이러면 이렇게 대응해야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어떤 시장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장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에게도 수익을 내는 것보다 오히려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주의를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좀 찾아뵙고요. 다들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